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외동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온실 속 화초처럼 귀하게 자랐죠. 과외나 학원이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부도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수능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 진학에는 실패했고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1년간 치열한 공부 끝에 재수에 성공했고 인서울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던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기숙사 정원이 꽉 차서 부모님은 학교 근처 원룸을 얻어주셨고 그렇게 대학 생활과 제 첫 자취 생활은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분위기에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친구도 많이 사귀고 어울리며 즐겁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엔 공부만 해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같은 과 선배의 소개팅 제안으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남자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았고 학원에서도 동급생 친구들만 겪어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멋져 보였고 아직 어린 제 눈에는 무척 큰 어른처럼 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커플이 되었고 무난하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대기업까진 아니었지만 나름 탄탄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발령이 지방으로 나게 되었어요. 아직 신혼인데 너무너무 아쉬웠죠. 그렇지만 제 직장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설레기도 하고 연애 시절 같은 느낌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남편을 기다렸죠. 운전할 때 남편은 출발 시간을 알려줬는데 그 시간부터 남편이 올 때까지 음식 준비도 하고 제 자신을 단장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말 부부였어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와야 하는 주에 남편은 일이 있어 못 온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면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즐거워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려가겠다고 해도 남편은 와도 어차피 일하느라 못 본다며 뭐하러 얼굴도 못 보는데 내려오냐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동안 너무 남편만 오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내려가서 식사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 생각을 하자 기분이 좋아지고 어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생각으로 장도 보고 둘이 같이 마실 와인도 한 병 샀죠. 그렇게 남편의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서더라고요. 차 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남편 차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나가려는데 남편 차 조수석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진한 스킨십도 한 번씩 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 남편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차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깜깜한 차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제가 본 게 확실하다면 이 남자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솔직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싫은 감정이라도 생기고 정말 꼴보기 싫은 상태였다면 좀 나았을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고작 2주에 한 번씩 봤는데 쌓일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사람 새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놈 그냥 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집에서 그 둘이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둘은 정말 회사를 가기는 가는 건지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그 둘의 모습을 촬영하고 기숙사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발령받았을 때 그때 가보고 두 번째였는데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더군요. 둘은 아예 살림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을 찍었고 거실에는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이번에 왔을 때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의 목소리임을 확인하고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른 채 저는 베란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행히도 그 여자와 남편 둘이 들어오더군요. 대화 내용을 들으니 둘은 직장 사람의 결혼식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신랑이 어땠네, 신부가 어땠네 하다가 남편이 그러더군요. 드레스 입은 신부보다 자기가 훨씬 예쁘더라. 아주 민폐하기 따로 없었어. 아이 참, 자기 눈에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뭐가.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웃기고들 있네 하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둘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스파크가 튀었는지 일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거실에서 그러고 있는 둘의 소리를 들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뭔지 여튼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둘이 있는 것만 촬영이 되어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둘이 스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거의 일이 끝나간다 싶을 때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네요. 그들은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것 마냥 놀라더군요.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저인 걸 확인하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더라고요. 입을 필요 없어. 그거 입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여기서 들을 건 다 듣고 있었는데? 이 여자랑 살림 차리느라 집에 안 왔던 거구나? 너 정말 웃기다. 덕분에 내가 좋은 구경했네. 둘 다 고마워. 했더니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는 별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오해라니?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냥 이 여자는 오피스 와이프? 그런 거라며 사랑을 하는 사이는 아니고 저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니네 둘이 같은 회사 다니는 거였구나 해주었죠. 남편이 개소리를 계속해서 하는데 귀에 들리진 않았고 여자는 도망가려고 귀에만 엿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하더니 이놈은 너라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고 너라는 년은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참 둘이 정말 찐사랑이구나 하고 비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휴대폰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근처에 모텔이 있길래 그곳에서 가서 한숨 푹 잤습니다. 몸이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월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은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도 복수를 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바로 그 년놈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땡땡땡씨 와이프라고 하니 다 알아서 남편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인지 사무실 안에는 직원분이 몇 분 안 계셨고요. 그분들의 안내로 남편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네요. 남편 만나러 왔는데 회사로 와 있으라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컴퓨터에 휴대폰을 연결해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걸 그냥 재생을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분 좋게도 회사 사람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회사 메신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구나 했죠. 그렇게 거기에 있는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파일 전송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기다렸어요. 그 둘이 오는 시간보다도 그 영상이 풀리는 게 더 빠르더군요. 남편의 자리 쪽으로 이미 출근해서 영상을 본 직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아침부터 너무 화끈한 영상 보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여기 있는 그 남자 맞아요. 저는 와이프고요. 하며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기 뒤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놀란 눈으로 들어오더군요. 회사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사실을 전에 들어서 알았나 봐요. 저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미쳤냐면서 난리길래 너무 시끄럽다. 이제 난 할 이야기 없어. 이혼 서류는 다음에 이야기해. 우선 나도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거든. 그리고 아줌마 홀딱 벗고 난리치는 거 여기 사람들 다 봤는데 참 부끄러운 게 없나 봐.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웃기게도 이 인간은 저와 이혼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인간 아닌가요? 바람을 피웠을 때는 이만한 각오를 하고 한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제가 영영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지만 제 스크리로 끝날 겁니다. 왜냐면 바람 피운 인간은 그 인간이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